김종인의 뺨 맞은 바보 안철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안철수 걱정 많이 하시고 안철수 억해요 막 이러시고 또 홍준표도 억해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안철수도 홍준표도 결국은 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나 이 홍준표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들입니다. 반애국자들이고요. 그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참 MB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망가지고 처참하게 될 줄 알면서도 했던 게 이른바 세종시에 대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대해서 뭐 국회고 뭐고 이런 거를 두는 게 아니라 근사한 기업들, 주요 기업들을 다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러니까 이 세종시를 이 국가의 수도로 하는 거 우리 막자, 이렇게 행정수도 하는 거 막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통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일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이 통일은요, 저는 꼭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대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수 세력이, 우파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좌파 찌꺼기들, 저 좌파 세력들이 집권하는 동안 통일이, 뭐 김정은 어느 날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는 정말 수레장이 되고 우리 아이들은 처참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독일이 15년을 딱 고생을 했어요. 15년을 아주 많은 고생을, 우리 한 150년 고생할 겁니다. 그러나 우파가 하게 되면은요, 이 통일이라는 걸 국가의 에너지,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저 북한까지 내몰면서 쫙 올려가면서 대한민국을 매우 강인한 정말 부국 강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 한번 제가요, 왜 우파가 집권하는 동안 통일이 돼야 되나, 이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이 국회의원 할 때 독일 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통일비용을 너무너무 걱정하는데 우리보다는 당신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왜? 동독은 꽤 잘 살던 나라였다. 이 공산권 중에서 최고로 잘 살았죠. 그리고 동독의 그 당시에 GDP가 한 6,000불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너무나 못 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뭐 대토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비용 굉장히 싸게 들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나 공산권 이런 데는 리모델링 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싹 갈아입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저렇게 최빈국이라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냉정한 그런 판단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국힘 내의 주도권은 말하자면은 아무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호영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제일 많고, 또 이제 주호영 선수가 어떠냐면 누구한테든지 처벌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소셜 스킨십 이런 게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머리가 아주 이렇게 어떤 때는 얕게 돌아가고 어떤 때는 아주 바삭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주호영 선수는 그냥 하나의 변수로 있고, 그동안에 얼굴을 많이 내밀고 딱히 뭐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은 이제 뿔뿔이 흩어진 이제 친이 친박 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반 김종인 세력이 있습니다. 장제원이라든지 뭐 배현진이라든지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 김종인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김종인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종인 세력은 누구냐? 여의도의 짜르 막 이러면서 김종인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는 이준석이가 있죠. 이준석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청년 이 에너지를 모으고, 저도 그 점은 준석이한테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이준석은 이 개인기는 뛰어난지 모르지만은 인품이 나쁜 말로 너무 스나비시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김종인한테 그렇게 상찬의 말을 쏟아내는 거는 결국은 누구의 그 이야기겠습니까? 바이 유승민이죠. 그래서 유승민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은 다 김종인을 찬양하고 있어요. 뭐 김현아라고 해가지고 이 비례대표여가지고 유승민 따라서 탈당을 못했는데 김현아도 그렇고 또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김종인에게 말하자면은 기회를 더 줘야 된다. 김종인은 우리가 다시 불러와야 된다. 그러니까 장제원은 김종인이가 나가자마자 자기가 먹던 우물에다가 독약을 타는 그런 나쁜 사람처럼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하고 그 마누라하고 당적은 여전히 국힘당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또 하나 김종인에 대한 친김종인 세력이 누구냐? 이 나경원과 나경원을 믿고 줄을 쫙 섰던 몇몇 국회의원이에요. 나경원은 이번에 김종인이 자기를 밀어줬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그냥 그 아주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뽑히면은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일화? 이것도 아마 미적미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을 뭐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고 뛰어난 점도 많은 정치인이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이 안 되고 오세훈이 됐을 때 안도했습니다. 아, 단일화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단일화를 못했으면은 우리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경원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아, 자기가 당권에 대해서 뭐 지금 쉬고 싶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하다. 그죠? 근데 이 바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사랑합니다. 바보를. 그리고 노무현의 경우도 나름대로 노무현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을 들은 건 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종로에 나가고 부산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또 부산시장하고 다 떨어졌어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역색을 또 지역 감정을 철폐하기 위한 노무현의 바보 헌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김종인이가 마구마구 안철수를 때려주면은요, 안철수도 이제 사랑스러운, 그 다음에 믿음직한 바보 등급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안철수는요, 운이 텄다! 안철수에게는 정말 이제부터 꽃길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안철수가 이제 잘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 안철수가 말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이 성장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자, 여러분 걱정하셨죠? 홍준표도 안철수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겁니다. 윤석열은 아마 굉장히 퀘션 마크를 지금 갖고 있겠죠. 윤석열은 좀 시간을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